안녕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플레이로 짜릿한 감동을 안겨준 스포츠 스타들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농구 전문 채널 버저비터입니다. 오늘은 농구대잔치 7회 우승을 이끌었던 한국 농구의 전설 허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허재는 감독 시절 다른 감독들과 달리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본다 싶으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2011년 농구 국가선수권대회 당시 중국 기자들이 여러 차례 모욕적이고 몰상식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중 허재가 폭발한 것은 이 질문 때문이었죠. 중국 국가가 나오는데 한국 선수들은 왜 중국 국기를 향해 서지 않았나요? 이때 허재는 결국 분을 참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욕을 하며 기자회견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그래. 시파이 진짜 짜증나게. 훗날 허재는 한 방송에 출연해 이 사연에 대해 털어놓자 지상렬이 정말 멋있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닮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허재는 이렇게 답변하며 셀프 디스에 시청자의 웃음을 자아냈죠. 욕해서 칭찬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닮아서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허재가 전주 KCC 감독을 맡던 2013년 10월 15일에는 울산 모비어스와의 홈경기가 펼쳐졌는데요. 당시 허재는 작전 타임 때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허재는 모비스의 선수가 슛하는 KCC 선수의 손을 쳤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심판은 정당한 블록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허재는 심판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게 블락이야? 당시 허재의 블록 발음이 살짝 꼬인 탓에 블락으로 들리자 네티즌들이 여기에다 블락 전골 광고를 끼워 퍼뜨리면서 널리 패러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락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기준으로 치면 홍기환 심판의 오심이었지만 당시 기준으로 치면 심판의 재량 영역이었기 때문에 반반이라고 합니다. 허재는 블락 사건으로 KBL 측에 많은 벌금을 냈다고 밝혔지만 이후 허재는 이보다 더 많은 이득을 누리게 되죠. 허재의 블락 사건이 선풍적인 유행을 일으키자 도미노 피자가 허재를 섭외하여 광고까지 찍게 됩니다. 이때 허재는 광고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게 불고기야? 1965년 9월 28일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허재는 용산고 3학년 재학 중 청소년 대표로 발탁되어 본격적으로 농구를 시작하는데요. 이듬해에는 고려대의 스카우트 제안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친분이 두터웠던 중앙대에 입학합니다. 당시 중앙대에는 한기범과 김유택이라는 장신센터가 둘이나 있었는데 여기에 허재가 가세하면서 향후 몇 년 동안 대학 농구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대학부에서 전승 무패의 신화를 창조한 허재는 2학년 때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무려 15년간 팀의 에이스로 활약합니다. 1988년 아시안게임에서는 중국에게 아쉽게 패배하며 은메달에 그쳤습니다. 허재는 1990년 8월 15일 제11회 아르헨티나 세계선수권대회 이집트와의 15위 결정전에서 홀로 54득점을 터뜨리며 한국의 117대 115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당시 그가 세운 한 경기 최다골 기록은 이후 6차례의 월드컵이 개최되었지만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고 FIBA가 밝혔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한기범, 김유택, 강정수 등의 선배들이 입단한 신생팀 기아에서 활약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후 강동희까지 합류하면서 전설적인 기아 왕조를 건설하게 되죠. 허재가 입단한 첫 해에 농구대잔치 우승을 차지한 기아는 3년간 허재, 강동희, 김유택, 일명 허동택에 의해 실업 농구의 정상에 오릅니다. 하지만 1993년을 기점으로 기아는 점점 내리막길을 걷는데요. 노장이 된 허동택 트리오는 모교 중앙대에게도 패배하며 실업팀으로서의 자존심을 구깁니다. 이렇게 끝날 것 같았던 기아 왕조는 1994-95 시즌에 다시 한번 화려하게 재건되는데요. 결혼 후 가장이 된 허재는 펄펄 날던 고려대의 주전 라인을 농락하며 결승까지 치고 올라가 활활 타오르던 김현준의 삼성전자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죠. 허재는 혼자서 3분간 17점을 기록하며 우승과 동시에 MVP를 수상했는데 당시 그의 위상은 NBA의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에 비견되기도 했죠. 1995-96 시즌에는 노세한 허동택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 장담했지만 허재는 8강 2차전에서 SBS를 상대로 보란듯이 50점을 쓸어 담으며 노장은 결코 죽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죠.
이어 4강전에서는 올스타 라인업으로 정규 시즌 전승을 거둔 고려대까지 격파해버립니다. 나아가 결승전에서는 당시 최강의 위용을 자랑하던 이상민의 상무까지 무너뜨리며 다시 한번 우승을 거둡니다. 농구 팬들은 혼자서 팀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허재를 보며 그가 인간의 영역을 초월했다고 여기게 되었죠. 하지만 농구의 신인 허재에게도 시련의 시간이 닥쳐오게 되는데요. 1996년 허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당시 포승줄에 묶인 사진이 공개되며 많은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애틀란타 올림픽 때도 음주 파동으로 6개월간 자격정지를 당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 허재는 선수 자격과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당하는 중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격정지는 아마농구로서의 징계였기에 97년에 프로농구인 KBL이 출범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포인트 가드부터 스몰 포워드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인성 감독이 외국인 용병을 활용하려 했기 때문에 허재의 출전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관중들이 벤치에 앉아있는 허재를 환호함에도 불구하고 최인성 감독은 챔피언 결정전 최종전까지 단 1초도 그를 코트 위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1997-98 시즌에는 허재가 왜 농구 대통령으로 불리는지 증명했던 시기였죠. 당시 언론이나 농구 팬들은 당대 최강의 현대에 맞서 노쇠한 기아가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아의 경우 외국인 선수들마저 이탈했고 플레이오프에서 허재의 손등까지 부러진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허재는 결승전에서 설상가상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오른손에 깁스를 한 상태에서 눈덩이까지 찢어지는 바람에 눈과 손이 핵심 수단인 농구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신을 다해 코트를 달리던 허재를 보며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팬들은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죠. 허재는 거의 원맨쇼로 7차전까지 팀의 멱살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나 체력의 한계로 아쉽게 주저앉고 말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해당 시즌 챔피언 결정전의 MVP가 허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KBL 역사상 준우승 팀의 선수에게 MVP가 주어진 것은 이때가 유일했습니다. 허재는 34살의 나이에 챔피언 결정전에서 한 경기 최다인 30득점에다가 8리바운드, 13어시스트, 5스틸까지 기록하며 괴력을 발휘했죠. 당시 한 매체는 그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상처 입은 사자가 다른 맹수에 포위당한 채 공격당하면서도 결연하게 싸워나갔다. 해당 시즌이 끝난 후 허재는 정인규와 트레이드되어 나래 블루버드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이곳에서 허재는 포인트 가드로서 김주성과 데이비드 잭슨을 서포트하며 팀의 승리를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하지만 전 시즌 우승팀인 동양 오리온스를 상대로 한 결승전에서 오른쪽 갈비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마지막 6차전은 벤치에 앉아서 팀의 경기 장면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하지만 경기 종료 몇 초를 앞에 두고 허재는 팬들의 연호 속에서 우승의 순간을 맞이하죠. 허재 2004년 3월 8일 인천 전자랜드와의 정규리그 경기를 끝으로 허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시즌에는 준우승에 그치며 개인 커리어 통합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5월 2일에 치른 은퇴 경기에서 3점 슛 10개를 포함해 52득점, 4어시스트, 1리바운드를 기록하며 30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은퇴 후 2005년부터 10년간은 전주 KCC의 감독을 맡아 우승 2회와 준우승 1회를 경험했습니다. 2016년부터 3년 동안은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오릅니다. 하지만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아들의 선발 논란에 휩싸였고 4강에서 이란에게 패배하는 수모까지 겪은 후 국가대표팀에서 물러서게 됩니다. 어쨌거나 감독으로선 본인의 선수 시절만큼의 명성은 얻지 못한 셈이죠. 하지만 이후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다시 한번 농구 전설로 활동할 당시의 추억을 되살려주고 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허재였지만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한국 농구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산 역사이기에 팬들로부터 농구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1995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아 클럽 선수권으로 돌아가 기아자동차와 필리핀의 경기를 더듬어 볼까요? 당시 기아는 허동택 트리오가 버티고 있었지만 다른 팀들은 미국 용병들이 두세 명씩이나 뛰고 있었습니다.
당시 준결승전에서 만난 상대는 필리핀이었는데 허재는 필리핀의 마이클 조던이라 불리는 흑인 용병과 상대했었죠. 이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은 기아의 완패를 예상했지만 허재는 상대가 강할수록 더 타오르는 투혼을 보여주었습니다. 던지면 던지는 대로 들어가는 3점포, 상대 수비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회전 드리블, 도저히 각도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더블 클러치 등은 그야말로 눈이 부셨습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 선수들이 허재를 막는 방법은 오직 파울밖에 없었죠. 허재를 전담 수비하던 필리핀 선수 3명이 5반칙으로 나가고 또 한 명의 선수가 4파울에 몰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허재의 신들린 활약에도 불구하고 상대팀 용병의 벽은 넘지 못했죠. 그런데 경기 종료 후 깜짝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승리한 필리핀 선수들이 허재에게 몰려가 사인과 기념사진을 요청했던 것이죠. 스포츠 역사상 경기에서 이긴 팀의 선수들이 진 팀의 한 선수에게 몰려가 사인을 요청하고 사진을 찍은 것은 이때가 유일했습니다. 허재 자신도 어리둥절했는지 경기에서 지고도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날 박인규 코치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죠. 허재가 1년에 한 번 미친 농구를 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농구 대통령 허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버저비터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버저비터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